안녕하십니까. 인생설계와 진로 PPT를 막 발표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양한설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저의 비전, 직업, VM카드,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자기 암시문 소감, 1일 1칭찬, 감사 소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제 이름의 뜻과 같이 제 이름의 뜻이 넓고 크게 베풀라는 뜻인데 그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15개 정도 적어봤는데요. 일단 세계 일주,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 다 가보기, 장기 해외 봉사 가기, 캠핑카로 전국 여행하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 DSLR 카메라 능숙하게 다루기,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사진전 열기, 타투 해보기, 유기견 입양해서 평생을 책임져주기, 번지점프 뛰어보기, 바디 프로필 찍기, 수영장 달린 주택 사기, 내 차 사기,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카페 차리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1차적인 직업은 언어치료사인데요. 언어치료사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표현과 발음 등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발음이나 대화 등의 훈련을 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개설한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요. 그 전에는 언어치료사가 협회랑 학회에서 주관하던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2012년 이후로 국가고시로 전환되어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2급과 1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2급 시험은 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그 학과의 석사, 학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하나고요. 1급 시험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 그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언어치료학과를 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모두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가게 되면 편입을 하게 되면은 3, 4학년쯤이 되면은 학교 연구실에서 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을 해보고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관련 기관에 취업하면서 근무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치료사가 되고 나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2번째 계획은 이번에 저희 학과 담당 교수님이랑 상담하면서 생각한 계획인데요. 제주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통해서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여서 졸업을 하고 이후에 언어치료학과 대학원에서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VM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가 되어 언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미래 나의 명함입니다. 여기 있는 그 마크는 그냥 언어 치료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서도 어느 학과, 학사, 석사 이런 걸 표시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명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의 묘비명인데요. 자유의 몸으로 이곳에서 편히 쉬려고 합니다. 라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의 암시문은 이렇게 3가지로 만들어 보았어요. 양한설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다. 양한설은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다. 양한설은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암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 암시문을 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적도 많고 넘어가 버릴 때도 많았는데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암시문대로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 암시문들이
다 긍정적인 말들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더 긍정적이게 되고 자신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일 1칭찬과 감사 소감입니다. 일단 평소에 저에게 칭찬을 잘 하진 않았는데 이걸 하면서 그냥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존감이 더 높아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오늘 수요일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를 맡은 행정학과 3학년 김민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발표 목차입니다. 첫 번째, 나의 비전, 나의 직업을 이루는 방법, VM카드, 명함, 사후 묘비명, 실천 소감, 그리고 칭찬 및 감사 소감입니다. 첫 번째, 저의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삶, 물질, 그리고 가족, 자아실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삶으로는 임종 직전에 저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제 후회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행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질적인 재산 및 재력을 확보하는 게 이 물질 부분에서는 비전이고 가족에서는 직장에 앞서서 이제 저의 휴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가정을 돌볼 능력을 갖추면서 언제든지 가족들이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에서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고 잘 맞는 것은 꾸준하게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PPT가 좀 깨진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행정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조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음악 프로듀서 느낌 그런 직업군인데 1차적인 거는 이제 일반 행정 공무원입니다. 저도 행정학과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히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이제 1차 필기시험 각 1년에 2번 있죠. 국가직, 지방직. 그래서 2번 필기를 보고 선택해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붙은 필기에 대해서도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을 끝낸 다음에 최종 합격 및 이제 연수를 받고 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법조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직업군인데 이제 원래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법고시가 이제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입학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LET, 리트라는 이제 법조인 전문 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을 봐야 이제 입학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1학년부터 상위 30% 안에 드는 거를 꾸준하게 유지해야만 이제 제주대학교 현수막에 붙어 있는데 재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클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로클럭에 들어가야만 이제 판사 검사 밑에서 직접적인 그런 인턴 실습을 하면서 임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로 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검찰에서 임용 고시가 뜨면은 이제 그 임용에 신청을 하는 걸로 통해서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한데 뮤지션은 이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뭐 음악군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맞춰서 작곡이나 이제 작사 아니면은 음악 이론 같은 걸 배워가지고 적용한 다음에 이를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플랫폼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소속사 같은데 데모 테이프를 보내든지 그런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M 카드입니다. VM 카드 1차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행정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전은 이제 진정으로 공무원으로서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원하고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미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1차적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끝없는 자기 개발로서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의 미래 명함입니다. 3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는데 이 제주시 명함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명함을 바탕으로 제가 편집해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1차 직업은 일반 행정 공무원 이렇게 제주시 공무원 넣어봤고 두 번째는 검찰 명함에서 제 이름을 넣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지코시거든요. 그 지코시 명함 따가지고 그냥 제 이름만 박아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명함을 좀 3개 만들어 봤어요. 암심은 실천 소감입니다. 암심은 3가지 있는데, 저 김민석은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시간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나 김민석은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세 번째, 나 김민석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암심은 3가지를 실천하면서 초반엔 많이 어색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이틴 드라마에서 그냥 아침마다 민석아 나 할 수 있어 좀 오글오글 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자괴감이 들고 쑥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반복할수록 이게 익숙해지면서 조금은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 스스로도 최종적인 목적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적이 이 암시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묘비명입니다. 이게 제 한자 이름인데 그냥 옥돌민의 클석이에요. 그냥 큰 옥돌이라는 뜻인데, 제가 키가 막 큰 편이 아니라서 그냥 묘비명으로는 작은 거인, 세상에 이름 3글자를 크게 남기고 떠나다, 이런 식으로 좀 남기고 싶은 게 제 묘비명입니다. 1일 1칭찬 및 감사 소감으로는 좀 다양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부 전화 해주시는 엄마께 감사합니다. 회식에서 고기 사준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형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배들, 친구들, 이제 누나, 저 동아리 형들, 이렇게 다양한데, 이를 정리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일상 속에서도 이런 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좀 거대하고 좀 뭔가 의미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일상 속에서도 이제 소박한 일상 속에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비판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왔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당연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을까. 근데 이런 1일 1칭찬을 통해서 저에게는 힘들 때 삶의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희 삶에 대한 태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빨리 발표를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를 맡게 된 20학번 국어교육과 오다빈입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저희 비전을 이렇게 글로 써보기 전에 저는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비전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비전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저 인생에 있어 인상 깊었던 문장을 떠올렸어요. 그 문장은 바로 꿈이 명사여서는 안 된다. 꿈은 동사여야 한다는 문장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제 꿈은 교사예요 라고만 말했던 저를 반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저의 비전을 세워봤는데요. 저의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국어를 학생들에게 과목이 아닌 감상의 대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나와 같이 교사를 꿈꾸는 학생을 키우는 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직업을 이루는 방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어교사 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저는 전공 수업과 교직을 열심히 들어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한국사 자격증을 따야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한국사 자격증까지 따야 하는데, 그래서 한국사 자격증도 공부해야 되고 1차 면접에서 보는 교육학 국어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범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이걸 졸업시험도 무사히 통과해야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 자격이 충당되어야 임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졸업도 무사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어교사 임용에 합격해야 되는데요. 1차는 시험인데 교육학 국어 전공 시험을 필기로 보는 거고, 2차는 면접에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의 직업이 이렇게 임용에 합격한다고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이루기 위해선 제가 원하던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되고 나서도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국어 수업을 하고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 앤 미션인데요. 이게 약간 저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저도 좀 제자를 후배로 만나기, 이 말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 제가 자랑스럽게 선생님 저 국어교육과 붙었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제자가 아니라 내 후배다 라고 말해주는데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자를 후배로 만나고 싶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 같이 근무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VM 카드를 작성했는데 이게 PPT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VM 카드는 나 오다빈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작성을 해보았어요. 네 번째는 저의 묘비명인데요. 저의 묘비명은 이렇게 교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교단에서 가장 빛나던 이가 후배가 된 제자들 덕에 행복하게 잠들다라고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교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장 빛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묘비명을 만들어 봤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암시문 소감인데요. 저의 암시문은 1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두 번째, 걷는 게 힘들어도 다 체력에 도움이 돼. 3번, 열심히 일한 게 다 나한테 돌아올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이 암시문을 암시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약간 첫 번째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범위는 넓고 문제는 적어서 되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리포트 점수를 발표해 주시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3명만 100점을 받았는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열심히 하면 절대 피해는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노력한 게 다 돌아오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제 꿈은 교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내 교직 생활에 다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체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되게 넓은데 걷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걸으면서도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걸어야 나중에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건강을 키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걷는 것도 좀 즐겁고 이제는 버스를 타기도 탔었지만 요즘은 더 자주 걸어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한 게 다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인데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진상 손님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적이 많았는데 그럴수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대항하면 그게 다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되뇌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차량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 여기 팔에 상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한테 밴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 돌아오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시기가 맞았던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암시문 덕에 저는 좀 제 인생을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1일 1 감사 소감인데요. 우선 저는 이 1일 1 감사에 있어서 우선 교수님께 가장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조원들은 이런 1일 1 감사와 칭찬을 되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되게 자신있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팀원들과의 친밀도도 올라갈 수 있었고 팀원들의 그 하루를 엿볼 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칭찬과 감사를 자기 전에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 카톡에 내가 오늘 고마운 일이 뭐 있었지? 오늘 내가 칭찬할 만한 게 뭐 있었지? 생각해보면서 제 하루를 좀 보람차게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 명함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교실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어를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만들어주는 국어교사 오다빈 이렇게 하고 싶었고요. 저기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근무를 썼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을 썼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